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래가 신나죠, 그죠? 날씨가 좀 덥고 축축 처질 때 노래라도 흥이찬, 그죠? 들어야 좀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도 들죠. 오늘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상승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뭐 올랐다는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제 그 썸머랠리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썸머랠리. 이름 멋있죠. 여름에 주가가 날아가는 썸머랠리가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썸머랠리는 원래 보통은 썸머랠리는 없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름에 주가는 어떻게 한다고? 하한기다. 하한기. 한자로 또 써볼까요? 하하, 여름 하자에다가 한산할 한자를 써가지고, 그죠? 한기다. 여름에는 한산하다, 그죠? 왜 한산합니까? 휴가 가느라고, 그죠? 놀러 가느라고, 해수욕장 가고, 바다 가고, 산으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올해는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야간, 휴가 가는 바람에 시장이 한산하다. 그러니까, 원래 여름에는 재미가 없는데, 어쩌다가, 보통 안 그런데, 어쩌다가 여름에 주가가 급등하는 때도 날아가는 때도 있으니까 그때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썸머랠리라고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기니까 재미없다 그랬죠. 오늘 그랬죠. 재미없죠. 간밤에 나스닥 지수 한 600포인트 올랐고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얼마 올랐나? 한 300포인트 올랐나요? 뭐 급등하는 거 보고는 우와! 어제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막 급등하겠거니 라고 생각 다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도 물론 약간의 기대하긴 했습니다만 아침에 2410까지 가면서 뭐 2400 별 거 없네. 그죠? 개장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개장 전에 2400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개장 이후에도 2400을 넘어가는구나 했습니다만은 에이씨 2400은 무슨 2400이야 2386으로 끝나면서 그나마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은 게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장은 급등했는데 미국은 급등했는데 왜 우리는 별부에 없느냐. 두 가지 이유죠. 1번 뭐야? 사파다. 4번 파동이야. 사파는 별로 급등세가고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여름이고 뭐 우리나라만 미국 여름이고 미국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여름이기 때문에 하한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대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 그죠? 대내적인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뭐, 달러 대 원화 환율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또 뭐, 유가라든지, 인플레라든지, 뭐, 등등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유가가 간밤에, 우리 주가가 간밤에 난리를 쳤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와장창 올라가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죠, 그죠? 채팅창을 보니까 그저 뭡니까 프로필 사인 프사는 멋진 골프 선수가 저 뭡니까 그 골프 치는 그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다 저 양반이 프로 골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닌 그죠? 아니라셨죠, 그죠? 아닌 홍프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안 보이셔가지고, 뭐, 어떻게 했나 하셨더니, 저한테 오는 뭡니까, 회원 등록했다는 거는 전부 실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어느 분이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보면은 제가 낯 찍는 분은, 낯 찍으니까 아이디는 다 기억합니다만은, 아닌 분은 잘 모르는데, 여하간 반갑습니다. 그죠?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마 그 직장 때문에 라이브를 바로바로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라이브 끝나고 나서 들어보시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과 정통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경작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저 금융 이야기도 하고, 물가 이야기도 하고, 인플레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피해가 되고 살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그렇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형적인 하한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을 보면은 뭐 별볼이 없죠. 적극적으로 매도도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난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나스닥 선물 시장이 장중에 현재 우리나라 보는 앞에서 빠졌느냐? 그렇지 않죠. S&P 선물 지수가 우리 현재 이 시간 현재 S&P 선물이 빠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나 S&P가 빠질 거로 예상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선물도 플러스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럴 때는 사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뭐 거래소에서도 시부지기 매도 420억 팔았으니까 큰 물량이 아닙니다만은 코스닥은 놀았네요. 거의 사도 않고 팔지도 않고 거의 아무것도 안 했죠. 아직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들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의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감이 있다 없다. 그죠?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율이라도 왕창 떨어지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뭐 소폭의 1312원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뭔가 중요한 환율에 관련한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죠. 뭡니까? 오늘 저녁에 ECB가 그죠? ECB가 금리를 결정하죠. 그죠? 오늘 저기가 내일 저녁인가? 날짜가 헷갈리는데 ECB가 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현재 대부분 이유가 뭐냐니까 달러 인덱스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가 약세이기 때문인데 유로가 왜 약세냐? ECB가 계속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어.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요. 왜? 뭐 때문에? 경기 때문에, 그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유로에 있는 돈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다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달러 금리 높여준다니까 전부 달러 도망가다 보니까 유로는 약세, 달러는 강세. 이게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야간 오늘 저녁에 ECB가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면 유로의 약세가 약간씩 완화되면서 달러의 강세도 조금 주춤거리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미국 시장에 꽤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장최장 초반에 마이너스에서 상당히 낙폭을 줄인 것들은 결국은 이런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FOMC가 있죠. 그죠? FOMC 7월 27일 날 FOMC에서 과연 0.75냐? 아마 0.75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1%일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0.75냐 1%냐 이것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것들이 달러 인덱스 또는 미국 시장의 향방에 결정 중요한 중요한 이벤트가 되리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벤트 앞에서 시장은 다소간 좀 관망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개인들은 되든 안 되든 간에 주가가 싸서 생각하고 올라갈 생각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간 좀 발을 빼고 관망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장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하한기, 재미없는 하한기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상으로 본다면 내내 주장하듯이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죠? 뭡니까? 앞으로 주가 지수가 움직일 게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더 올라죠, 그죠?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오른 거 봐서는 오늘 이게 지수가 뿅 오르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그려놨던 앞으로 지수가 움직일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틀렸죠, 그죠? 이게 원래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고 실제로 올랐으니까 제 시나리오가 틀렸습니다만은 이게
맞으라고 그린 건 아니고 시장이 재미없으리라 라고 해서 그린 건데, 일단은 오늘 주가가 오르면 게 1번은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죠? 기준선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죠? 근데 기준선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빵 날아간 게 아니고, 뿅 날아간 게 아니고, 종가는 얼마냐니까, 오늘의 종가가 2386. 얼마야? 85인데,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388.49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장중의 고점이 2400을 넘었습니다만은, 장중의 고점이 2410까지 갔습니다만, 결국은 아침에 계산가는 뿅 넘었으나, 2400을 넘었으나, 마감가가, 종가가 기준선과 거의 일치하죠. 그죠? 일치했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선에 딱 닿았죠. 무슨 말이냐? 일단 기준선을 넘어섰다가 기준선에 닿았으니까 우리가 그전까지 내내 주장하로 RSI가 30선을 넘어서서 매수 신호로 나타내면 1차적으로 어디까지? 대개 기준선까지는 전에도 기준선까지는 대개 닿지 않았냐. 지난번에 이때도 그랬고 기준선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1차 목표는 달성했다. 그죠? 달성했으니까 목표 달성한 다음에 아침에 계산가에는 팍 올랐지만, 차트로 말한다면 계산가로 봐서는 기준선을 확 넘어왔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준선 넘겼네 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면서 기준선 위에 일단 발을 딱 걸친 꼴이 됐고요. 이튼간에 기준선 넘겼고, 그 다음 목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시 구역 올라가서 이제 구름에 닿는, 그리고 주가는 후행스팬은 올라가면서 후행스팬이 캔들과의 저항을 만나는 수준이 조만간 만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모릅니다. 일단 여기가 1차. 그죠? 그 다음에 구름 근처가 오면 2차. 그 다음에 더 넘어갈까는 몰라. 그건 DK. I don't know. DK.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은 don't know, I don't know. DK. 그 이상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 전까지는 DK가 아니고, 알겠다는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알겠다. 여기까지는. 구름 근처까지 가는 걸 알겠다. 얘가 올라가서 후행스팬과 만난 것까지는 예상이 된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 일단 따라서 당장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몽땅 다 팔기는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확실하게 뭡니까? 기준선 넘어가서 구름까지 올라가기 확실하다면, 이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야, 지금이라도 사든가, 아니면 더 스테이 하든가 해야 될 텐데, 뭐 확실치 않겠죠. 내일이라도 밀리지 모르니까, 일단 기준선 닫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왔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는 거, 원래 일반인들이 했습니다. 오늘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하라고요? 몸집을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몸집을 줄이는 전략 뭡니까?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하는 전략. 그죠? 주식을 다이어트 하는 전략. 그러니까 주식을 등등등 사가지고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주식을 점점 줄여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냐. 왜?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지금이 4번 파동이고, 아직도 한 번에 더 파동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움직임을 갖다가 뭡니까?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더더구나 오늘 같은 꼴을 보니까 미국 시장이 미장이 이렇게 급등세로 날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 초반에 비해 가지고 시가에 비해 가지고 종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소위 말해서 음선을 그리고 했던 것은 역시 앞으로 지금이 4파가 아니고서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4파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새로운 상승파다, 1파다 또는 3파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길다란 장대 양선이 나타나야 됩니다만은, 음선이고 올라가다가 말았던 이야기는 지금이 4파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하나 뭡니까? 거래량. 그런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이 있으나 또 일목에서는 거래량을 잘 안 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거래량까지 추가해서 본다면 거래량 보다시피 지금을 갖다가 여기를 충격 파동이라고 본다면,
1번이거나 3번이거나 5번 파동 셋 중에 하나인데 충격 파동의 꼬라지가 거래량이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오르는데 거래량이 점점 내려가는 이런 거래량이 될 수는 없어.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거래량 꼴을 보니까 이거는 충격 파동이라고 보기보다는 뭐야? 조정 파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해서 목표치에서 1차 목표 우리가 코스피에서 1차 목표를 달성한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코스피라고 말한다면 뭡니까? 얘가 이제 기준선 싹 넘겼잖아요. 이 코스피잖아. 기준선 싹 넘겼잖아. 그죠? 싹 넘겼죠. 그렇다면 코스닥의 기준을 든다면 얘가 기준선을 넘긴 다음에 바로 멈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발자국 더 올라가고 있죠. 그죠? 더 갔잖아요. 아직까지 기준 구름이 안 닿았습니다만 더 가고 있죠. 얘가 가서 드디어 이제 후행스팬과 캔들과 만나기 아직 안 만났습니다. 만나기 직전이니까 코스닥의 예를 본다면 코스피라고 해서 기준선을 싹 넘긴 다음에 끝날 일이 아니고 조금은 더 갈 거다. 그 다음에 가다가 구름에 닿을지 구름에 닿고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은 구름 근처에 가서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맛이라도 보지 않겠냐. 한번 만져봐라도 여기까지 왔으니 구름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얘는 후행스팬에 가서 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후행스팬이 올라가서 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기라도 하지 않겠냐 가면서 캔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구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만져보지는 않겠냐. 그래서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직까지 기대합니다.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 근거 중에 하나가 그냥 막이랑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하는 소리 아니고 RSI를 본다면, 그죠? RSI가, 오늘의 RSI가 50일이죠. 그죠? 보이십니까? 오늘 RSI가 50일밖에 안 돼요. RSI가 50일밖에 안 되니까 이 50일은 그야말로 뉴트럴, 중립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more to go,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70을 넘어섰다. 그럼 좀 과열인데? 되겠습니다는 5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과거의 경우에도 얘가 올라가서 과거 이때 예를 본다면, 지워야 되겠네. 이때를 본다면 얘가 RSI가 올라가면서 구름 근처까지 닿았을 때, 그래도 그 당시 RSI가 59까지 갔죠. 그죠? 가봤자 59입니다. 그러니까 50일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냐. RSI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제 더 올라가서 구름에 닿지 않겠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 마감 기준으로 봐서는, 오늘 경우에 달러의 원화 환율 마감가로 봐서는 양설이 나타나면서, 그죠? 나타나면서 어제 마감가 대비해서 오늘의 마감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50점 떨어지고 끝났습니다만은, 잘 보면은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몇점입니까? 7월 15일 날의 고점보다도 7월 16일 날의 고점이 낮고, 7월 18일 날의 고점이 낮고, 7월 18일 고점보다 그 다음 날의 고점인 7월 19일 날의 고점이 낮고, 그리고 오늘의 고점이 낮고, 그죠? 첫날의 고점이 써볼까요? 첫날의 고점이, 이런 게 나오나요? 자, 첫날의 고점이 1326원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의 고점이, 봐야 되겠네. 둘째 날의 고점이, 고점이 1321원. 그 다음에 셋째 날이 19원. 그 다음에 오늘이 1326원. 그 다음에 1321원, 1319원. 오늘이 얼마입니까? 오늘이 얼마죠? 고점이. 오늘의 고점 주워버렸네. 오늘의 고점이 1313원. 그러니까
1326원, 1321원, 1319원, 1300, 얼마입니까? 13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점점점, 뭐죠? 하락세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상승세는, 상승세의 정의는, 상승세란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저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상승세라 그래요. 저점, 트라우. 이 저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상승세라 그래요. 반면에 하락세라는 것은 의 정의를 내린다 하면 어떻게? 고점이, 다시 말해서 피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하락세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어제보다 50전 정도 떨어진 데 불과했지만 차트로 말한다면, 추세로 말한다면 명백히 이것은 단기적이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뭡니까? 하락 추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목으로 말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기준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구름 근처가 되지 않겠나. 요때가 환율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돼 보입니까? 환율은 조정을 보일 때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일 거다. 일단 환율로 봐서 얘가 기준선 근처에 조만간 이미 코스피 지수는 기준선에 닿았고 환율은 내일마다 떨어지면 기준선에 닿을 테니까 1차 환율도 1차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될까? 가능성으로 봐서는 더 내려가서 구름 근처까지는 되지 않겠냐. 그런 다음에 다시 뭐 추세는 상승세가 올라갈지라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이 달러 대 원, 코스피에도 호재가 되리라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점점 아래쪽으로 고점이 어떻게 되고 내리고 있죠. 그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외 시장에서 유로 환율도 보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유로는. 그죠? 유로 환율 올라가고 있죠. 유로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환율을 위한 특집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로는 1유로가 몇 달러가 되는 거니까 환율 표시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표시와 반대 방향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인데,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는 환율이 올라가면 약세인데 유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유로는 강세죠. 그죠? 유로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ECB에서 금리를 이번에 올릴지 모른다.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유로화의 환율을 위로 올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달러 대 원화 환율에는 상승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뭐 별 볼일 없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다시피 전달 기준선에 딱 닿았다가, 그죠? 딱 닿았다가 그 다음날 기준선을 돌파하고 빵 올라갔죠. 물론 아직까지 후행 스핀의 캔들을 넘어간 거 아닙니다만은 빵 올라갔죠. 이런 꼴을 보면 우리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되지 않겠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기준선을 넘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됩니다. 마찬가지. 그죠?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기준선에 빵 닿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끝나지 않고 올라가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름 근처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을 한번 이제 만져봅니다. 그죠? 구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구름을 만져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는 더 올라갈지 않을지. 현재 우리한테 베스트 시나리오는 가장 좋기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나스닥도 올라가면은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구름 위로 올라가지 가겠습니까만, 혹은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일단 구름 안에 구름에 닿았으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는 대략적으로 달성했으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까지는 얘도 이런 삼각형의 바운다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만간 이제 고점을 만들고 1번보다는 뭡니까? 2번 쪽으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구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구름 맛이나 보고 내려오는 쪽이 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쪽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꼴을 보면 코스피 지수도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다라는 말이 되죠. 그죠? 자, 상하이 지수, 상하이 종합지수 나갔다가 여기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지지 받고 돌아서면 제일 1번 시나리오가 제일 좋았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내려와서 구름이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현재로 봐서는 2번 시나리오가 되고 있죠. 그죠? 그죠? 2번 시나리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여전히 구름 위기가 있고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다소 흔들리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으쌰으쌰 올라가는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로 다시 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 KB스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상하이 쓸데없는 이런 게 뜨죠. 자, 중국 본토 ETF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중국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기준선에서 잘 버티고 있죠. 그죠? 잘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스테이 가지고 있어 보자. 그죠? 스테이. 홀드란 말을 안 쓸래요. 홀드란 말은 왠지 버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홀드라면은 버틴다. 또 홀드란 말은 뭐니까 보류라는 뜻이 강하죠. 그죠? 보류. 홀드. 그러니까 그거 좀 홀딩해 주세요. 네? 홀딩해 주세요. 라고 하면 보류해 주세요지. 보류해 주세요지. 계속적으로 보유의 입장이 아니죠. 그죠? 보류의 입장이지, 보유의 입장. 이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 저는 홀딩이라는 말보다는 stay라는 말을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stay 쓰고 싶습니다. 약간 중국 ETF는 stay. 중국의 상하이 지수도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어디 갔지? 이건가요? 그죠? 구름 기준선은 무너뜨리지만 다시 구름에 지지받고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기준선만 넘기면은 스테이가 아니고 다시 계속 갈 거다. 올라갈 거다라는 쪽입니다. 자, 유가는 나갔다가 다시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저는 밀리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만은 야간 나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구름 밑에 있는 상태니까 이걸 갖다가 바닥이라고 매수하기에는 여전히 불투명하고요. 바이든 사우디 가가지고 석유를 정산하는 데는 실패했으니까 대내적으로 욕을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갔으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든을 엿먹이는 갑자기 석유를 감산하고 유가를 급등하고 이런 짓은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당분간은 유가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비록 석유 정산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등하기보다는 추세상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비트코인은 그동안 잘 안 봤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매도, 그죠? 70m 내려간 매도. 지금 여기 자체 뭡니까? 70선 위로 올랐으니까 다시 매수죠, 그죠? 매수 맞죠? 매수죠. 그러니까 CCI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 100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 마이너스 10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매수, 마이너스 100선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00선이 아니고 플러스 10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요 경우니까 올라갔으니까 매수. 그렇죠? 올라갈 거다. 실제로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조금 올라갈 거다. 이미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렇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거래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혹시 만약에 비트코인을 거래하신다면 다 아시는 거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이 그죠? 반감기라고 있죠. 반감기. 그거 아시죠?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반으로 푹 줄어들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푹 반으로 줄어드니까 점점 희귀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든가 아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또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 예를 보아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니까 반으로 푹 줄어드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도 내년 하반기니까 반감기 되기는 멀었습니다만은 혹시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전후해서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보니까 어제 비트코인 관련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길래 뭐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반감기란 게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화폐는 계속 늘리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이 달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FRB가 운용기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윤전기를 연력이 돌려가지고 그죠?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돈을 막 찍어낸다. 그래서 화폐는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처음부터 아예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라 그래가지고 발행 물량을 팍 줄여가니까 시기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약간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요약해서 코스피 지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오늘은 미국 시장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미국 시장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별볼이 없었으나 그리고 아침 계산가가 2,400 넘어가는 호기 있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마감가는 기준선에 딱 닿는 모습이긴 했으나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또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일단 기준선을 넘긴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갔으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선 넘긴 다음에 조금 더 갔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기준선 넘긴 다음에 더 갔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기준선 넘긴 다음에 끝날 일이 아니고 조금은 더 갈 거다. 얼마까지 갈 거야? 1차 목표를 넘어서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 Hopefully 가장 희망적으로는 구름 근처까지는 가보지 않겠냐. 구름 근처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후행스팬이 앞으로 하루, 이틀, 사흘 정도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후행스팬이 캔들에 닿을 테니까 앞으로 하나, 둘, 사흘 후가 되면은 후행스팬의 캔들에게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도 구름 하단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며칠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희망을 늘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그 다음에 22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앞으로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앞으로 룸이 있다. 그죠? 앞으로 좀 더 4데이 정도는 나흘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나오는 화요일 끝난 다음에 수요일 날쯤 되면 뭔가 시장이 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뭔가 방향을 잡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전 앞에서 오늘은 뭡니까? FOMC 하기 전에 22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유로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별일이 없다면 차트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꾸준한 점진적인 그러나 재미없는 선물 랠리가 아닌 재미없는 강보합세로서 4번 파동을 이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
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이야기만 듣고 계시는지 질문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네요. 자, 잠시 쉬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차트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목말 축이고 곧 시작하겠습니다.